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랜섬웨어. 이게 또 기승을 부리네요. 저 뒤에 좀 가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이런 랜섬웨어,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쓸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게 랜섬웨어 공격인데,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방어하고 또 백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백업 해야 된다 하지만은 백업 자체가 불안전 백업이 많으니까 안전한 백업, 믿을 수 있는 백업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네, 시작합니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보다 더 연구를 해서 틈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은 그냥 보안일 뿐이다. 100%는 없다 이거죠. 그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국방성도 뚫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요 최신 무기, 극비 무기를 연구하고 또 만들고 있는 그런 보잉사다. 뭐다 이런 회사도 뚫려가지고 털린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 열심히 해커들을 움직여서 털어가지고 그 무기 설계도가 더 빼가지고 자기들이 모방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은 아니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저 해킹한 거 틀림없다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작품들이 중국에 즐비합니다. 전투기든 뭐든.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은 보안일 뿐 100% 보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업. 하지만은 격리 백업이 돼야 되고요. 격리. 그런데 이제 매일 하루 6번씩 백업을 돌린다. 그러면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된 것을 백업하고 감염된 것을 백업하고 하다 보면 백업본 자체가 전부 감염이죠. 이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연구를 좀 해가지고요. 뭐냐면은 주요 백업을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마다 한 번 하는 거죠. 이제 중간에 시간 백업은 10번 하든 2번 하든 3번 하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주요 백업을 딱 한 달 간격 아니면 보름 간격으로 하는데 그 백업본을 별도로 격리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존 무슨 1, 2 이런 남바를 붙이든지 날짜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날짜를 붙인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보관해 놓습니다. 그건 이제 완전하다 이거죠. 이제 중간 백업 이거는 그때 활용하는 것인데 어떤 주요 공격이 일어났을 때는 그 중에서 완전하다 하는 그 본을 다시 덮어 씌워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전체를. 그러려면 별도로 격리하는데 날짜를 붙여서 별도로 놔둬야 된다 이거죠. 매일 백업한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을 수 없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안전하다 싶은 것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보관해 놓은 것도 혹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그 전에 보관해 놓은 게 있잖아요. 보름 전에 거. 그걸로 되살려야죠. 이제 그런 최악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신 걸로 되살린다는 건 감염만 안 돼 있다면 1시간 전에 거, 10분 전에 거 그런 걸로 살리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런 대형 감염이 일어날 때는 그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기업이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개인도 컴퓨터 백업하지 않습니까? 주요 데이터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별개의 하드에다가 백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C드라이브 백업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C드라이브가 종종 깨질 때도 있고 그 감염될 때도 있고 그러면 포맷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새로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드라이브 백업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별개의 하드에다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처음 그런 백업을 할 겁니다. 이미지 백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 하나 추가되면 또 이미지 백업해서 또 옆에 보관하고 또 보관하고 이러다 보면 그 백업은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백업 속에 감염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 컴퓨터 확보하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바이러스 검사 끝내고 그때는 아직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잡다한 게 안 들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원본을 백업을 딱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두 군데에 보관하는 거죠. 각각 다른 곳에. 한 군데는 완전히 잠겨서 보관하고 한 군데는 연 상태로 보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연 상태로 하나 보관본이 있어야 되느냐면 갑자기 C드라이브가 깨져버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맷을 하고 또 재깔아야 될 때가 있죠. OS를. 그럼 재깔고 그리고 이미지 백업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잠깐 오리치 되죠. 그런데 그 이미지 백업이 열어놓은 백업본이래야 그때 보여요. 잠겨놓은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것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하나는 암호화 걸어서 잠궈 놓느냐. 혹시 그 이미지 백업해 놓은 것이 침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것은 개방해 놓은 건 침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원본은 잠궈 놓는다 이거죠. 이제 잠궈 놓은 것은 인도 10이나 또 인도 7에 그 잠그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 이름이 이제 비트록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록을 켜라 이거죠. 그래서 암호화 해 놓습니다. 그 비트록은 그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그러면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이제 포맷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암호를 모르는 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주인만 사용할 수 있다. 설령 하드를 누가 훔쳐가도 포맷을 해야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 비트록 암호화 해 놓는다면은. 그래서 비트록을 그렇게 해 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 백업을 해놔도 그게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플러스에서 뭘 해 놓느냐. 별도의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걸 보관합니다. C 드라이브 그 안에 프로그램 파일을 별도 복사해 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또 자기가 늘 쓰는 프로그램마다 그 비밀번호도 있고 설치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반드시 압축 파일 꼭 압축 파일을 별도 보관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같이 다 거기 별도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어디서 CD를 또 찾아와서 걸고 비밀번호 또 찾아가지고 넣고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도로 전부 압축 파일하고 비밀번호하고 실행 파일을 딱딱딱 프로그램마다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야지 때로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다시 깔아서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실행 파일 일부를 가서 덮어 씌우기 해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때로는 프로그램 파일을 갖다 덮어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부분을. 그러니까 이미지 백업으로 살려낸 것이 만족하게 되지 못했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는 부분을 또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른 하드에 즉각 옮기면 되게끔 보관을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백업본은 딱 한 번만 만들어야 돼. 여러 번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다음에 복잡해지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오염되고. 이렇게 각자 컴퓨터에 백업본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침범을 당해도 자기가 쓰던 그대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치할 프로그램이 많거나 다양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 컴퓨터 한번 다시 포맷해서 제자리로 깔아서 정립시키는데 일주일 보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을 딱 예비해 놓으면은 그저
단번에 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OS 깔고 이미지 백업 탁 살려서 단번에 해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부분 옮긴다 하더라도 그저 한두 시간이면 전부 딱 정집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주요 데이터는 두 군데 이상 파티션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하드 다른 곳에 두 군데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해야 되고, 항상 평상시 안 쓸 때는 암호화해서 잠궈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저 별도의 장소에다가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전체가 도난당하거나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앱 호스팅 업체 나야나가 공격받아 가지고 관리하던 업체가 3,700개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죠. 저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를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야나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홈페이지를 서버에서 보여주는 그 업체다 이거죠. 그런데 각각 홈페이지마다 그 회사의 관리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럼 관리자는 도대체 뭘 했느냐? 서버 마비되니까 3,700개가 마비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각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놀고 있었느냐 이렇게 되죠. 서버 회사에서 백업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랜섬웨어 아니라도 그 서버가 들어있는 그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자료가 상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회사에 아니면 개인의 수십 년 쌓아놓은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서버 회사 믿으면 안 됩니다.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는 그 서버 회사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별도로 실행 파일 압축해서 받아놔야 되고, 데이터 파일 다 압축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곳은 적어도 매일 그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압축 파일들을 이제 그 정도 아니면 2, 3일마다 압축 파일 내려 받아도 되고, 뭐 한 달 내내 큰 변화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받아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압축 파일을 내려 가지고 하드에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서버 회사가 망해버려도 그 파일들로 다른 회사에 호스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홈페이지 살려낼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백업도 매일 하다가 보면 다음에 유용성이 없어져요. 어느 놈이 제대로 된 완벽한 백업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완본을 받아가지고 연구 보존하든지 보존해가지고 남바 붙여야 됩니다. 날짜하고 다 해가지고.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 받아서 보존할 수 있는 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점검해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웹마스터 도구에 가서 관찰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 가서 거기서 메시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 되죠. 웹마스터 도구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경고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없나 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크롤링을 하고 있나, 그래 검색 로봇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가, 또 노보.txt 설정해 놓은 거 그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해킹에 의해서 잘못되고 어떤 다른 이상 파일이 들어왔을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하게 돼 있나 살펴야 됩니다. 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봅니다.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 로봇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익스플로러 같으면은 고급에 들어가서 모든 스크립트 오류 알려줌 거기 체크 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앱 브라우저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서 그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스크립트 오류 발생한 데가 있나? 있으면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 해킹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크롬으로 가지고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이트에 이상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오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런 앱 브라우저 움직임으로 가지고도 사이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언제나 그 해커들이 뭐를 심을 때는 그 스크립트 파일을 문서 맨 끝에다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이거는 완벽하다 하는 본 있으면 받아가지고 후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보존 후보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한 달간을 웹사이트를 관찰해보고 한 달 내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 후보로 지금 다운받아놓은 이 백업본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후보에서 보존본으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관찰해가지고 보존본을 만든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운받아놓은 거 한 달 지났다고 해서 이건 보존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웹사이트에 아무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 보존본도 안전하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존본을 만들라 이거예요. 매일 백업 받는 건 매일 받고 이렇게 해서 별도 보관해 놔야 됩니다. 왜냐? 저쪽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이쪽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딘가는 완전하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일부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수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달 내내 또 그 웹사이트 안에 어떤 오염이 돼 있을 감염이 돼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수정한 페이지 소스만 따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존본으로 놔둔 원본을 올려 가지고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가 깨끗해지죠. 대신에 수정한 것은 안 올라갔죠. 그 후에 수정했던 부분은 그 페이지만 별도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신이 되면서 깨끗한 웹사이트가 되죠. 이렇게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정하고 그냥 끌고 가고 이상이 없다고 또 백업 받아놓고 이러다 보면 전체 다 감염된 상태를 모르고 백업 받아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한 달 전에 받아놨던 보존본을 올려가지고 수정한 페이지로 다시 올려주고 다시 그것을 딱 다운로드 받아놓습니다. 백업해서 그래놓고 그래도 또 한 달을 지켜보는 거죠. 후보 이래놓고 한 달 지켜보고 이상 없으면 보존 몇 번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완전하게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르죠. 스마트폰은 자기가 늘 쓰던 거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구글이나 삼성 이런 데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백업 저장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 중요하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연락처 이런 건 네이버 주소록 같은데 넣어놔도 편리하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삼성은 스마트폰, 휴대폰 데이터를 옮기는 그 프로그램 뭘 제공하느냐 하면은 스마트 스위치란 걸 제공해요. 그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 설치하고 USB로 연결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 놓고 원본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할 건 아니고 원본만 한번 저장해 놓으시고 그 나머지
이제 부분으로 네이버 주소를 올리려고 한다.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 보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이 스마트폰도 안전히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또 잘 잃어버립니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누군가 그 안에 정보를 보고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은 그 정보를 남이 못 보게 해야 되겠죠. 그럼 못 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거나 하겠는데, 요즘 지문으로 잠궈 놓는 그게 편리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켤 때는 껐다가 키면은 유심 비밀번호라든지 그 스마트폰 열 때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열리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열고 나서도 원 데이터를 보려면 그러니까 화면을 보려면은 지문으로 돼 가지고 열어야 되게끔 이렇게 2중 3중으로 딱 해 놓으면은 그 안에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습득자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안에 모든 데이터 이런 거 삭제하고. 그러나 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데이터는 별도 저장해 놓고 혹시 분실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용하지 못하게끔 암호, 비밀번호, 지문 다 걸어놓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분실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되죠. 물론 해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 해수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하고 삭제만 해도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습득자가 그걸 사용할 때는 결국 데이터를 전부 포맷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사이버 공격, 방어 이런 어떤 능력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계 최고 하면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아니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에 러시아 쪽 아니냐 이렇게도 하는데 북한도 3위 내지 4위는 된다. 그렇죠. 북한도 사이버 공격 능력이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열심히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위권에 안 들겠나 싶은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종사자부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한국도 사이버 공격에 위험한 지역이다. 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버 공격하면 디도스 공격, 런셈웨어, 뭐 그 외에도 바이러스 공격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안 디도스 공격이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는데요. 그래도 디도스 공격은 그래도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디도스는 일단 마비는 시켜도 또 시간 지나면 풀어지잖아요. 풀 수 있고 런셈웨어라는 것은 모조리 암호화 시켜서 작동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돈 안 되면 암호화 안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 이 공격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웹 호스팅 업체 나야나 거의 랜섬웨어 공격에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웹 호스팅 하게 되면 거기 많은 기업이나 개인 홈페이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3,700개가 마비돼 버린 것이죠. 그것을 띄워주는 서버가 암호화돼서 잠겨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대비해서 이 호스팅 업체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백업을 돌립니다. 그래 백업을 해서 다른 서버에 이렇게 그 내용을 저장해 놓죠. 그런데 이 백업 서버까지 다 암호화 돼 버렸다 이거죠. 그 회사의 모든 서버가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 일부 서버가 그렇게 됐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3,700개다. 그리고 홈페이지마다 기업 홈페이지 거기서 사업하고 또 그 홈페이지가 쇼핑 그런 홈페이지 같으면 당장 그날로 모든 지금 사업이 충지되잖아요.
그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호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해진 바로는 13억의 암호를 뭐 푸는 거 이렇게 결국은 했다는데, 나야나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또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조그만 업체에서는 그런 돈을 물어가면서 유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공격자들은 뭐 깨달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컴퓨터라든가 어떤 기업 컴퓨터를 공격하기보다는 모든 홈페이지가 들어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들어있는 호스팅 업체를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걸 깨달았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공격자가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열차 시스템, 전기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런 망을 공격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 일어나겠죠. 그럼 국가적인 대손실이 온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잖아요. 안 풀면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유럽과 미국을 다시 강타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여기가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정부, 은행, 전력막, 공항, 지하철, 여기에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국가 기관망이 마비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자, 전기가 다 나간다든지, 은행에 모든 업무가 마비돼 가지고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없다든지, 또 열차 시스템 이런 게 마비돼 가지고 열차 탈 수 없다, 지하철 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많이 공격받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이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공격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지키고 데이터를 지킬까요? 방어, 뭐 백신 막 설치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틈은 있고, 그 틈을 타고 또 들어오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만은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이만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처음 그런 백업을 할 겁니다. 이미지 백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 하나 추가되면 또 이미지 백업해서 또 옆에 보관하고 또 보관하고, 이러다 보면 그 백업은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백업 속에 감염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 컴퓨터 확보하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바이러스 검사 끝내고, 그때는 아직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잡단계 안 들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원본을 백업을 딱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두 군데에 보관하는 거죠. 각각 다른 곳에. 한 군데는 완전히 잠겨서 보관하고 한 군데는 연 상태로 보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연 상태로 하나 보관본이 있어야 되느냐면, 갑자기 C드라이브가 깨져버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맷을 하고 또 재깔아야 될 때가 있죠. OS를. 그럼 재깔고, 그리고 이미지 백업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잠깐 오리치 되죠. 그런데 그 이미지 백업이 열어놓은 백업본이래야 그때 보여요. 잠겨놓은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것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하나는 암호화 걸어서 잠궈 놓느냐? 혹시 그 이미지 백업해 놓은 것이 침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것은 개방해 놓은 건 침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원본은 잠궈 놓는다 이거죠. 이제 잠궈 놓은 것은 인도 10이나 또 인도 7에 그 잠그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 이름이 이제 비트록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록을 켜라 이거죠. 그래서 암호화 해 놓습니다. 그 비트록은 그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그러면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이제 포맷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암호를 모르는 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주인만 사용할 수 있다. 설령 하드를 누가 훔쳐가도 포맷을 해야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 비트록 암호화해 놓는다면은. 그래서 비트록을 그렇게 해 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 백업을 해놔도 그게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플러스에서 뭘 해놓느냐, 별도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 보관합니다. C 드라이브 그 안에 프로그램 파일을 이상 파티션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하드 다른 곳에 2군데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해야 되고, 항상 평상시 안 쓸 때는 암호화해서 잠궈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저 별도의 장소에다가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전체가 도난당하거나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앱 호스팅 업체 나야나가 공격받아 가지고 관리하던 업체가 3,700개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죠. 그 저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를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야나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홈페이지를 서버에서 보여주는 그 업체다 이거죠. 그런데 각각 홈페이지마다 그 회사의 관리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럼 관리자는 도대체 뭘 했느냐? 서버 마비되니까 3,700개가 마비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각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놀고 있었느냐 이렇게 되죠. 서버 회사에서 백업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랜섬웨어 아니라도 그 서버가 들어있는 그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자료가 상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회사에 아니면 개인의 수십 년 쌓아놓은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서버 회사 믿으면 안 됩니다.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는 그 서버 회사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별도로 실행 파일 압축해서 받아놔야 되고, 데이터 파일 다 압축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곳은 적어도 매일 그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압축 파일들을 이제 그 정도 아니면 2, 3일마다 압축 파일 내려받아도 되고, 뭐 한 달 내내 큰 변화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받아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압축 파일을 내려 가지고 하드에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서버 회사가 망해버려도 그 파일들로 다른 회사에 호스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홈페이지 살려낼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백업도 매일 하다가 보면 다음에 유용성이 없어져요. 어느 놈이 제대로 된 완벽한 백업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해 놓고, 혹시 분실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용하지 못하게끔 암호, 비밀번호, 지문 다 걸어놓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분실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되죠. 물론 해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 해수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하고 삭제만 해도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습득자가 그걸 사용할 때는 결국 데이터를 전부 포맷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사이버 공격, 방어 이런 어떤 능력,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계 최고 하면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아니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에 러시아 쪽 아니냐 이렇게도 하는데, 북한도 3위 내지 4위는 된다 그렇죠. 북한도 사이버 공격 능력이 그렇다. 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열심히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위권에 안 들겠나 싶은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종사자부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한국도 사이버 공격에 위험한 지역이다. 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버 공격하면 디도스 공격, 넌세미어, 뭐 그 외에도 바이러스 공격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안 디도스 공격이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는데요. 그래도 디도스 공격은 그래도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디도스는 일단 마비는 시켜도 또 시간 지나면 풀어지잖아요. 풀 수 있고, 넌세미어라는 것은 모조리 암호화 시켜서 작동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돈 안 되면 암호화 안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 이 공격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웹 호스팅 업체 나야나 거의 랜섬웨어 공격에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웹 호스팅 하게 되면 거기 많은 기업이나 개인 홈페이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3,700개가 마비돼 버린 것이죠. 그것을 띄워주는 서버가 암호화돼서 잠겨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대비해서 이 호스팅 업체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백업을 돌립니다. 그래 백업을 해서 다른 서버에 이렇게 그 내용을 저장해 놓을 남이 못 보게 해야 되겠죠. 그럼 못 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거나 하겠는데 요즘 지문으로 잠궈 놓는 그게 편리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켤 때는 껐다가 키면은 유심 비밀번호라든지 그 스마트폰 열 때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열리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열고 나서도 원 데이터를 보려면 그러니까 화면을 보려면은 지문으로 돼 가지고 열어야 되게끔 이렇게 2중 3중으로 딱 해놓으면은 그 안에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습득자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안에 모든 데이터 이런 거 삭제하고. 그러나 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데이터는 별도 저장해 놓고 혹시 분실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용하지 못하게끔 암호, 비밀번호, 지문 다 걸어놓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분실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되죠. 물론 해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 해수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하고 삭제만 해도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습득자가 그걸 사용할 때는 결국 데이터를 전부 포맷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사이버 공격, 방어 이런 어떤 능력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계 최고 하면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아니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에 러시아 쪽 아니냐 이렇게도 하는데 북한도 3위 내지 4위는 된다. 그렇죠. 북한도 사이버 공격 능력이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열심히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위권에 안 들겠나 싶은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종사자부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한국도 사이버 공격에 위험한 지역이다. 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버 공격하면 디도스 공격, 넌세미어, 뭐 그 외에도 바이러스 공격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안 디도스 공격이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는데요. 그래도 디도스 공격은 그래도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디도스는 일단 마비는 시켜도 또 시간 지나면 풀어지잖아요. 풀 수 있고. 넌세미어라는 그런데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수정한 페이지 소스만 따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존본으로 놔둔 원본을 올려가지고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가 깨끗해지죠. 대신에 수정한 것은 안 올라갔죠.
그 후에 수정했던 부분은 그 페이지만 별도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신이 되면서 아니 깨끗한 웹사이트가 되죠. 이렇게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정하고 그냥 끌고 가고 이상이 없다고 또 백업 받아놓고 이러다 보면 전체 다 감염된 상태를 모르고 백업 받아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한 달 전에 받아놨던 보존본을 올려가지고 수정한 페이지로 다시 올려주고 다시 그것을 딱 다운로드 받아놓습니다. 백업해서 그래놓고 그래도 또 한 달을 지켜보는 거죠. 후보 이래놓고 한 달 지켜보고 이상 없으면 보존 몇 번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완전하게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르죠. 스마트폰은 자기가 늘 쓰던 거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구글이나 삼성 이런 데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백업 저장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 중요하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연락처 이런 건 네이버 주소록 같은데 넣어놔도 편리하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삼성은 스마트폰, 휴대폰 데이터를 옮기는 그 프로그램 뭘 제공하느냐 하면은 스마트 스위치란 걸 제공해요. 그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 설치하고 USB로 연결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 놓고 원본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할 건 아니고 원본만 한번 저장해 놓으시고 그 나머지 이제 부분으로 네이버 주소로 올려고 한다.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 보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이 스마트폰도 안전히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또 잘 잃어버립니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누군가 그 안에 정보를 보고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은 그 정보를 남이 못 보게 해야 되겠죠. 그럼 못 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고 있는가? 또 노버 txt 설정해 놓은 거 그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해킹에 의해서 잘못되고 어떤 다른 이상 파일이 들어왔을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하게 돼 있나 살펴야 됩니다. 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봅니다.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 로봇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익스플로러 같으면은 고급에 들어가서 모든 스크립트 오류 알려줌 거기 체크 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앱 브라우저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서 그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스크립트 오류 발생한 데가 있나? 있으면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 해킹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크롬으로 가지고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이트에 이상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오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런 앱 브라우저 움직임으로 가지고도 사이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언제나 그 해커들이 뭐를 심을 때는 그 스크립트 파일을 문서 맨 끝에다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이거는 완벽하다 하는 본 있으면 받아가지고 후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보존 후보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한 달간을 웹사이트를 관찰해보고 한 달 내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 후보로 지금 다운받아놓은 이 백업본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후보에서 보존본으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관찰해가지고
보존본을 만든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운 받아놓은 거 한 달 지났다고 해서 이건 보존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앱사이트에 아무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 보존본도 안전하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존본을 만들라 이거예요. 매일 백업 받는 건 매일 받고 이렇게 해서 별도 보관해 놔야 됩니다. 왜냐? 저쪽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이쪽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딘가는 완전하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